듀은 현대문학 OT입니다. 얘들아, EBS로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고전과 마찬가지로 연계 바를 받기 위한 거죠. 그지? 자, 근데 왜 얘들아 연계 바를 받으려고 EBS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는 작품이고 공부를 했는데 강의 듣고 열심히 문제도 풀었고 그랬는데 왜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이런 반응들을 싸그리 날리는 게 우리 강좌의 목표입니다. 알지? 자, 그래서 실제로 현역 때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성 열심히 암기했던 내신식, 암기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어떻게? 수능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강좌 목표는 아주 명확해. 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 EBS의 작품들 하나하나를 그냥 단순히 나열식 공부하는 것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작품을 아는 것과 수능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건 다르기 때문이지. 작품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작품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지? 무슨 생각이 붙어야 되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선택지의 판단을 해줘야 되지? 이 방향은 철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독해하면서 해야 할 것들을 배우는 강좌가 이제 듀은 현대문학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을 분석한 많은 논문들에 따르면 얘들 딱 이렇게 써 있잖아.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다. 얘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 얘들 작년에 EBS 연계됐던 작품 한번 봐봐. 작년 6평입니다. 얘들 작년 6평이 왼쪽, 9평이 오른쪽이야. 일단 얘들 작년 2, 5학년도의 등급 컷 기억해? 혹시 알고 있나? 얘들 작년 6평의 등급 컷이 1등급이 대략 83점 정도였고요. 얘들 9평은 화작은 100점, 엄매는 97점 정도였거든. 이 14점의 차이를 만든 게 뭐라고 생각해? 얘들 EBS의 연계? 이 연계인데 이거. 연계였는데 현대소설 오답률 가장 높았는데 이게? 이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EBS의 작품들이 단순히 내용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왜 이게 연계 무용론이라는 말들을 선배들이 왜 했었는가? 이런 선택지에 어떠한 출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문제 유형에 따라 이 두 가지는 둘 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근데 난이도나 시간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문제 유형에 따라 접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야. 일단 똑같은 서술상 특징 문제여도 6평은 아주 세세한 서술상의 특징들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하나 내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있다. 나의 지각 내용이 맞는지. 당연히 서술하는데 내가 있으니까 서술자는 나겠지, 당연히. 그지? 자, 인물과 등장인물 나, 서술자가 나, 겹쳐있다. 아, 맞구나. 이걸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세트는. 한마디로 이 세트의 무게중심은 선택지에 와 있습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가서 따져주는 사고의 과정이 전제됐을 때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퉁치는 순간 이건 맞힐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얘도 9평은 달라요. 얘도 9평은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오잖아. A의 서술상 특징 적절한 것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도 하나씩 가는 순간 여기서 시간이 하나씩 좀 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시간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러한 노이즈가 모였을 때 내가 80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한 지문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얘들아 해소하기 위해서는 A의 서술상 특징 가장 적절한 거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적어도 얘들 A를 묶어놓고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웬만하면 한 세트씩 나오지 않아? 하나씩? 안 빠지지 않아? 그지? 이렇게 쉽게 나오면 9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6평이 되는 건데 9평이 쉽다는 얘기는 뭐냐? 이 문제대로 갔을 때 쉬운 거야, 이것도. 내가 이걸 보고 하나씩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이러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아버지의 땅을 보더라도 줄거리를 기억하고 인물의 관계를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자. 이렇게 출제하니까. 그렇다면 서술 방식 물었을 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서술 방식에 적어도 출제 포인트 0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뭐지? 이 정도만 붙여놔도 A 읽을 때 이미 답이 나와. 답을 낸 채로 가서 다이렉트로 정답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제됐을 때 EBS가 굉장히 유용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수능식의 사고들을 철저하게 붙여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의 EBS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 9평을 얘들아 비교해보면 일단은 6평과 9평은 난이도도 달라, 시간도 달라, 문제풀이의 사고의 방향도 달라. 얘는 선택지를 하나씩 가서 이 선택지의 판단 요소의 개수도 여러 개예요. 쪼개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르지. 답이 나온 채로 들어온단 말이야. 방향이 완전히 반대야, 이 두 가지는. 방향도 반대야. 그럼에도 공통점이 또 있지. 서술상의 특징이 0순위 출제 포인트는 둘의 공통점. 여기서도 핵심은 시점. 이게 0순위예요.
1순위는 묘사, 2순위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볼 때도 대화를 그냥 안 지나가는 거야. 대화를 읽으면서 이 대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늘 붙여나갔던 거야.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더 강화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쌤의 강의를 이제 우리 듄 강좌를 함께한 이후에 연계 교재를 뚫고 기출까지 간다 그냥.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연계 학습이다. 시너지가 좋다. 뭐와? 기출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쌤이 고전에서도 강조했었잖아. 평가원의 기출을 분석할 때와 EBS를 공부할 때 왜 다르게 접근하냐고.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수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은. 혹은 둘 다. 오케이? 그러니까 EBS를 접근할 때, 기출 접근할 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를 가장 수능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던 거지. 오케이? 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해서 잡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평가원을 관통하는 패턴, 기출과 기시감이 느껴진다. 심지어는 다른 기출, 다른 N제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다 늘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지겹다. 써놓도록 학생이. 이러한 느낌들을 현대에서도 똑같이 가져가자. 자, 출제 가능성 있는 포인트들, 문제풀이의 분명한 기준들. 늘 수능식과 실전적인 사고가 붙었을 때 가장 실전적인 연계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험장에서 만났을 때 적용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당연하고 이 내용들을 넘어서는 이러한 평가원을 관통하는 기준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목차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딱 10차시로 마무리합니다. 왜냐? 이 하나의 차시에 전 작품 다 들어있고요. 자, 이 전체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독해 패턴과 출제 포인트들을 한 번에 일관되게 학습하니까. 왜냐면 그래서 수능이 적용의 시험이니까. 이렇게 일관된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달려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주제별 패턴을 학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 방식들을 다시 한번 EBS의 작품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연습하자. 기출과 다르지 않게. 자, 실전 사고의 방식. 자, 우리가 특히 고전은 갈래별 특징이 확실한데 현대는 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떠한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떠한 문제 유형이냐 혹은 보기가 뭐냐에 따라 이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실전적인 사고를 또 중심으로 한번 학습을 해 나가는 것들을 잡아보도록 하자. 자, 마땅히 해야 할 행동 강령들을 이제 최대한으로 붙여나가면서 실전성을 좀 강화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선지 판단, 당연히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다만 우리 강좌는 이제 연계를 학습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실전적인 보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방향은 아닐 것이고, 왜냐면 이 강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출제 포인트라든지 행동 강령들을 이렇게 교재 안에 녹여놨습니다. 자, 평가원 출제 포인트와 자, 행간주 설명들은 이제 작품 군의 특징들과 또 연결돼서 내용 플러스 이제 행동 강령들과도 결합해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작품 해제와 핵심 정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작품의 내용도 알아야 돼. 작품의 핵심도 봐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또 이제 연계가 51%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의 핵심들을 수능식으로 핵심을 파악하는 것들, 이게 우리 강좌 대다수의 내용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평가원 포인트 매핑이나 OX 같은 것들 많이 넣는 거야. 이 OX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선택지의 내용들이 이게 실제 선지화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정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쌤이 늘 강조하는 이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에 딱 써 있잖아. 선택지는 아무거나 내지 않는다. 랜덤하지 않다. 그래서 매번 비슷한 거야. 자격 있는 정보를 출제하거든요. 그 자격 있는 정보들을 OX로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에 주목해, 이런 정보에 집중해, 이게 기출에 반복되는 패턴이야. 이런 것들을 강좌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 핵심들과 수능식의 사고들이 결합될 수 있게 작품 해석과 그렇게 우리 학습을 해 나갈 거니까. 자,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가 또 붙어 있는데 이 실전 문제풀이는 수능식의 내용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내용을 핵심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전의 기출들이 이러한 작품들을 이렇게 기출했다인데 그 기출의 어떤 범위라든지 출제됐던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경향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시험지 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잡아주는 것들은 비슷하고요. 단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최근의 수능식의 복합적인 문제들도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 따라서 이 강좌를 통해 자, 단기간에 가장 수능적으로 자,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학습하지만 그 안에 일관된 출제의 패턴을 통해 이 하나의 작품들 공부하더라도 이걸 통해 수능까지 가는 연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한마디로 이 하나하나가 EBS를 위해 따로 투자하는 시간은 절대 아닐 거야.
내가 수능의 기출을 공부하는 과정에 다만 EBS의 텍스트들을 함께 내가 수능식으로 학습해 나가는 그러한 강좌가 될 거니까 우리 강좌에서 열심히 수능식의 EBS 사고를 장착해 보도록 하자. 연계 유용론을 위하여 우리는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